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곧 발표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북면 일대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택시 강제 휴무제를 폐지했는데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경남에선 모두 7곳의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학교도 시범 운영됩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구호의 상황을 데일리 브리핑에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곧 발표됩니다. 전국 곳곳에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창원 북면 일대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의 기대감도 큽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입니다. 지난 2006년 통합 창원시가 되기 전인 옛 창원시가 북면을 신도시로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 곳입니다. 북면은 남해고속도로와 가까이 있고 창원과 창녕, 함안으로 가는 지방도가 관통하면서 교통 요충지로 꼽힙니다.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이곳 창원 북면을 신청했습니다.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입니다. 창원에 방산 관련 기업이 집중돼 있고 북면의 지리적 요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진해신항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최적지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산단 위치로서는 창원 북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북면 신규 산단은 창원 국가산단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4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거와 상업지구 등도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식당이나 모든 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 되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그 주거 단지도 또 다시 또 형성돼야 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 하면서 북면이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의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경남도는 6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창원 국가산단, 그리고 올해 북면까지 국가산단 선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포함해 올해 전국에 꾸려질 신규 국가산단을 이달 말쯤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택시 강제 휴무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택시업계의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쟁으로 택시기사들이 생활고에 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강제 휴무제 폐지 철회를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개인과 법인 택시 사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택시 정류장.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창원 택시는 그동안 개인은 이틀, 법인은 나흘을 일하면 하루를 쉬었지만 올해 택시 강제 휴무제가 폐지되면서 공급이 과잉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휴무제를 폐지한 지 막 한 달이 지났지만 벌써 택시업계에선 재시행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택시업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한정적인데 창원에만 하루 1,000대 이상의 개인 택시가 더 운행하면서 수익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도 산악금 채우기도 힘들어지면서 창원 행정에 대한 질타도 커졌습니다. 매년 50대의 택시를 감차할 만큼 차량이 많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란 지적입니다. 법인 택시면 지키려고 하는데 법인 택시면 계속 50대 쓰요.
죽인다. 이 감사하는 와중에 법인 택시 그 정차를 천대를 해버린다 하면 하루에 천대 아니면 천대를 정차해버린다. 이건 안 되지. 창원시는 폐지 철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시행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국토부 기준으로 창원은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승차난 발생 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 택시 기사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 사회의 승차 민원이 지속 제기된 지역, 이 조건 중 2가지가 해당되면 지정되는데 창원 역시 2 조건이 해당됐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법인 택시 처우 개선금 등 지원책을 준비하는 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상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이것저것 또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장님하고 면담 추진해 볼게요.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어려운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강제 휴무제 폐지를 창성했던 개인 택시 업계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역시 수입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20일 일에서 최대 3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한 달을 꼬박 일해야 300만 원을 번다고 말합니다. 다만 철회 시기와 방식에는 법인 택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당장 철회란 강경책이라면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순수도 있고 또 실차 공차 관계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강제 휴무제 폐지 철회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은 없는 상황. 수도권 택시난 해소를 위해 꺼내든 정부 정책이 지역에선 안정이 아닌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4만 명이 숨졌습니다. WHO는 100년 내 유럽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있고 구호 인력들의 파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과 군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돼 현지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진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구호품을 보내기도 활발한데요. 맘카페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옷가지와 담요 등을 같이 보내는가 하면 대학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호품을 받고 성금을 모아 대사관을 통해 재난지역으로 보내는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난구호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 보니 피해 지역에서는 당장 겨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구호품을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것을 안 받는다더라, 우리가 대사관과 합동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금 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금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긴급구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튀르키예 재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15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시기와 방안,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공동반장을 맡은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양측 담당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제 지역 어민들이 15일 노자산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은 마을 뒷산이자 생업의 터전인 율포만에 거제시와 건설사인 경동건설이 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골프장 추진 과정에 어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상의도 없이 공사만 강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율포만 어업인대책위원회는 낙동강 환경청이 협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15일 새벽 4시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10대와 대원 44명이 투입돼 산림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을 모두 제거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새벽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환경미화원들과 삼안동 곳곳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 차량을 운반하며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청소 뒤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홍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과 복지 개선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새 학기 경남에서는 모두 7곳의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창원 고향의 봄유치원과 양산 명동유치원, 사천 삼천포 유치원 3곳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유입으로 수요가 컸던 양산 지역에 사송중학교와 증산고등학교, 창원의 북면고등학교 3곳이 개교합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학교도 시범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에 11개 학급 규모의 경남 온라인 학교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강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김해시 안동 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후속 행정 절차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15일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A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 수용 재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김해시의 후속 행정 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김해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13명이 토지 수용 재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원고 13명이 보유한 토지 외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사업 시행자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부 재판을 재조명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실마리를 고민해보는 전시회가 창원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관부 재판은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책임을 단 한 번 인정했던 재판으로 영화 허스토리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민족과 여성역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부 재판 관련 기록물과 관부 재판을 이끈 고 김문숙 이사장의 개인 소장 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부 재판과 끝나지 않은 헐스토리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5월 19일까지 창원대학교 박물관 조현욱 아트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김해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김해시는 15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잽을 활용한 메타버스 김해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김해시청과 수로왕릉, 복리단길 등 지역 대표 명소는 물론 방문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들이 구현됐습니다. 메타버스 김해는 스마트폰으로 김해시청 홈페이지 QR코드를 접속해 들어갈 수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경남경찰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고령자 교육기회 확대와 이륜차 자전거 안전단속, 농기계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